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사연만 듣다가 제 사연을 보내보려고요. 제가 기억하는 어렸을 적 시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크게 성공하셨던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기사 딸린 차도 타보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늘 이렇게 우리 집은 건재할 거라고 믿었지만 살다 보니 그것은 제 운명이 아닌 그저 한순간의 찰나 같은 행운이었더라고요. 학교가 끝이 나고 집에 와보니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엄마는 이미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빚쟁이들을 피해 할머니 손에 크게 되었고 매일같이 데리러 온다는 아빠의 말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고등학생쯤 됐을 때 아빠를 만났는데 굉장히 야유어 계셨고 그 많던 빚을 다 청산하셨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같이 가도 되는 거야? 그래,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들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빠, 왜 엄마랑 안 왔어? 차차 얘기해보자. 저희의 말에 아빠는 시선을 회피했고 엄마와 아빠는 이미 진작에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빠가 원망스럽기보다는 불쌍했고 저희를 한 번도 찾지 않는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그렇게 저 역시 엄마의 존재를 지워가며 살았어요. 아빠가 빚은 다 갚았다고 해도 형편이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고 늘 생활비에 쪼들린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럼에도 학업은 놓지 않았기에 제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아빠, 뭘 이렇게 무리를 해. 그냥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니까. 그래도 우리 딸 대학 합격했는데 이 정도는 사줘야지. 얼른 먹어. 아빠의 1급이 얼마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치인 줄 알았죠. 제가 꼭 성공을 해서 아빠를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는 추억이랄 것도 없이 취업을 잘할 수 있게 스펙에만 매달렸고 그 결과 전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갔고 밥벌이를 시작하니 동생도 대학에 합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며 본인 생활비를 보태게 되었고 아빠는 그제서야 한시름 덜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편안히 가지셨어요. 그래도 이젠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어. 너 취직했지. 우리 둘째도 대학교에 들어갔지. 우리 딸들 해준 것도 없는 아빠인데 잘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가 왜 해준 게 없어. 엄마는 우리 다 버리고 도망갔어도 아빠는 책임졌잖아. 제 말에 아빠는 흠칫 놀라셨어요. 한 번도 엄마 얘기를 꺼낸 적이 없던 터라 더욱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자 아빠는 속을 많이 상해하셨어요. 네 엄마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서로 힘들어서 그런 거야. 원망 마. 아빠랑 둘은 그럴 수 있다 쳐. 그래도 우린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하다. 다 내가 못나서 일이 이렇게 됐어. 처자식 볼 면목이 내가 없지. 아빠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뭘. 괜한 얘기를 꺼냈다 싶었어요. 이렇게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아빠인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엄마 얘기를 꺼냈다는 게 아빠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면서 원망했던 엄마 얘기를 하고 나니 속은 시원했어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서 아빠를 꼭 행복하게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으로 일에 몰두했고
저를 눈여겨보던 직장 상사와 눈이 맞아 연애를 했어요. 현생에 치여 일에만 매달리다 연애라는 것을 해보니 참 재밌고 설레는 일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빠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는 아빠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빠져버렸고 남자친구가 하는 프로포즈를 승낙하게 되었어요. 하긴 언니도 나이가 있는데 결혼해야지. 좋은 사람 맞지? 그럼 아빠처럼 날 진짜 위해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다행이다. 난 언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열심히 살아왔잖아. 고맙다. 동생은 저를 응원해 주었고 그렇게 일사천리 결혼 준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절 보는 눈빛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주공? 너 지금 주공 아파트 산다고 했어? 참. 아니, 너희 아버지는 그럼 자산이 없는 거야? 그 나이 되도록? 열심히 현실에 매달려 살아오셨어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셨고요. 근데 넌 참 양심이 없구나. 그렇게 대단한 네 아버지한테 효도나 하지.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맞잖니? 너 내가 말했지. 처가 기둥을 잘 봐야 한다고. 집도 없는 집이랑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혼수 해올 수 있어? 보아하니 입고 있는 행색이 죄다 싸구려 같은데. 나 원망 마라. 어느 집에 인사 갔어도 나처럼 대했을 거니까. 절 반가워할 줄 알았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면전에 대놓고 없이 산다고 모욕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죠. 너무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하고 오열만 하고 있으니 남자친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고 시어머니는 박차고 자리를 나가셨어요. 미안해, 울지 마. 우리 엄마가 원래 거침이 없으셔. 내가 말했잖아. 속물 근성이 있으신 분이라고. 근데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그래도 이렇게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게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이 결혼 못해. 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고 결혼을 무효화시켰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 아니면 안 되겠다며 몇 날 며칠 집을 찾아와 설득하기에 이르렀고 기어이 아빠까지 만나서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말아줘. 안 그래도 마음이 어린아이니까. 네, 아버님. 어머니 허락은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영이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고마워. 자네만 믿을게. 아빠까지 만나서 결혼을 허락받은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를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었고 저 역시 이 고난은 잠시 헤쳐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지만 살면서 제가 천천히 풀어나가면 되겠다 싶었죠. 너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결혼시키는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우리 아들 아침엔 무조건 오첩 반상 이상은 깔아줘야 돼. 알겠니? 네, 노력할게요. 진짜 속상해 죽겠어. 됐다. 가봐라.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신 듯 더 있으란 소리도 없이 그날 문전박대를 하셨고 눈물을 참으며 저희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은 있지만 평생 외로웠던 저에게 반려자란 정말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편과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에 부풀었어요. 시어머니가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남편과 내 사이는 행복하면 돼 라는 마인드로 지내왔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그토록 기다려오던 아이가 반복적으로 유산되는 것을 겪자
제 멘탈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미움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부터 손이 귀한 집이라며 저에게 애부터 낳으라고 강요했던 시어머니였기에 반복되는 유산이 반가웠을 리는 없고, 그러기에 남편이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꼴을 절대 보지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아들이 병가를 왜 써야 하니? 남자들 이렇게 나가서 일하는데 방해해야 되겠어? 엄마,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데 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맹추야, 너 이런 거 찾았으면 회사 진급할 때도 차질 생기는 건 몰라? 내가 이래서 애초에 제일 반대한 거야. 엄마가 누구인지 이런 거 다 친정엄마 닮는다더라. 유산이 몇 번째야? 가뜩이나 이 사람이 제일 힘들 텐데 그만하세요. 아이는 또 가지면 되죠. 가져지겠니? 나이가 어려야 말이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유산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제 마음 헤아려 주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도 없으면서 마음이 제일 힘든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방귀 낀 놈이 성내냐? 너 진짜 무섭다. 아무리 제가 싫으셔도 이럴 땐 좀 따뜻히 대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 말에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셨고 오히려 더 센 막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장손의 3대 독자인 거 알지? 너 우리 집 대 끊어놓으면 옛날 말대로 소방맞이를 각오해야 할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보였죠. 유산의 아픔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이는 정같지 않아졌어요. 이런 사이를 노리는 것 마냥 어머님은 오히려 남편에게 저와 헤어지라며 부추기셨고,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속상했어요. 거 봐라. 내가 걔 안 된다고 했지? 걔가 잘난 게 뭐가 있니? 그깟 대기업 직원? 지금이라도 이혼해. 너 우리 집 3대 독자인데 대 끊을 셈이야? 엄마,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애도 못 낳아, 집도 못 살아. 걔가 볼 게 뭐가 있어. 더 이상 미련 떨지 마. 그래도 일단 지금 이혼하는 건 좀 아니고 시기 좀 볼게요. 그래, 드디어 네가 말이 통하는구나. 살아보니 별거 없지. 원래 죽지 못해 했던 사랑도 살아보면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도 엄마랑 아영이 사이에서 힘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애초에 우리 집이랑 격이 맞는 여자 데리고 왔으면 좀 좋아? 나도 후회해요. 됐어. 이왕 애도 계속 유산되는 거 잘 된 거야. 네가 재혼을 못하겠니? 이 인물의 대기업 직원인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대화 중 저에 대한 사랑을 어필해 주길 바랬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동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로서는 꽤 실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빠처럼 절 제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라서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서 돌아오는 길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시동생이 결혼과 동시에 아이를 출산하였고 아이는 시어머님이 간절히 바라던 남자아이였어요. 내 소원을 우리 둘째가 들어주는구나. 고맙다 우리 둘째 며느리.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할도리는 해야죠. 어머님, 장촌 안아보세요. 아우, 우리 아들 어렸을 때랑 똑같다. 참 부러웠어요. 내 인생은 뭐든 쉬운 게 없구나 싶은 게 서글프기도 했고요. 남의 행복을 시기하는 사람이 제일 못났다고 생각해서 슬펐는데 제가 어느새 동서를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동서 또한 시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다 한 것이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준 동서를 예뻐하셨어요. 그 모습이 부러웠답니다. 나도 유산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저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씁쓸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럴수록 아이에 매달렸고 남편은 그런저를 힘들어 하였답니다. 둘째 내가 낳아들였으면 됐지. 그만 좀 해. 나도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놈의 애타령. 네 인생에 내밖에 없냐? 우리도 아이 낳아야지. 이대로 살 거야? 아이 없어도 돼. 그다지 낳고 싶지도 않고. 막말로 또 유산 안 되리란 법 있어?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보자. 반복되는 유산에 병원을 가보자는 제 말에도 남편은 싫다고 하였고 그런 남편에게 실망도 많이 하였어요. 하지만 더 서글픈 건 처음과 달리 멀어져 버린 우리 사이와 남편의 태도였어요.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었거든요. 내 친구 현지 알지? 현지도 유산했잖아.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하고 시험관으로 아이 낳았어. 우리도 해보자. 또 애타령이야? 진짜 지겹다. 솔직히 엄마 말이 다 맞아. 장모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몸에 문제 있었던 거 아냐? 남편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제 눈치를 보았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한 눈치였고 전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버렸죠. 남편까지 제 친정엄마를 들먹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당신도 어머님이랑 똑같다. 내가 이게 얼마나 상처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그만 닥달해. 그러니까 더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 그래 알겠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진짜 지겹다. 엄마 말대로 나 이 결혼 너무 후회해. 내가 미쳤지. 결혼까지 후회한다는 남편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을 때 정말 얄궂게도 동생의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동행한 병원길이었고 그곳에서 친정아빠는 이렇게 사위가 있어서 든든하다며 참 좋아하셨죠. 아유, 우리 딸 옆에 든든한 사위가 있으니 너무 좋네. 와줘서 고마워. 아, 예, 뭐 아닙니다.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남편에게 이기적일지 몰라도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딸 둘만 바라보고 사셨던 아빠에게 딸의 이혼이란 그런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붙이기 힘든 사이인 걸 알면서도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남편이 돌아오겠지. 정말 많이 사랑했으니 지금은 잠시뿐일 거야 하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그렇게 계속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내며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힘든 일은 하필 한꺼번에 몰려온다죠. 남편은 제 회사 동기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은밀히 문자를 주고받는 것까지 저에게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놓고 아니라는 식으로 발뺌하는 남편이었고 이젠 참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따지며 이혼을 요구하자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 같은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싹싹 빌며 용서를 구했어요.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오히려 좋아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이렇게 싹싹 비는 모습을 보니 의아하였죠. 당신이랑 사이가 너무 대면대면하니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 진심 아니야. 그래도 이미 핀 건 핀 거잖아. 내가 미쳤었나 봐. 사실 후회도 많이 했어. 다 정리할게. 한 번만 봐주라. 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 남편은 본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였고 사실 유산부터 시작해서 남편과의 사이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정붙일 데가 없었겠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다신 안 그럴 거야.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나도 노력할게. 당신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동안 나도 후회했어. 전처럼 돌아가자는 남편의 말에 눈 감고 한 번은 모른 척 해주자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용서를 했답니다.
남편의 외도를 참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저도 남편에게 아이를 강요하였으니 똑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다 잊고 새 출발을 해보자라고 싶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알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였어요. 미안하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웠어. 네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어. 아니에요. 다 덮고 지나가기로 했어요. 그럼 네가 덮어야지. 애도 못 낳는 게. 당신 조용히 해. 네가 이해해. 미안하다. 늘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였지만 시아버님은 언제나 말이 없으신 분이었답니다. 그런 분이 남편 대신 사과를 하니 사실 마음이 많이 누그러들기로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이참에 이혼이라도 했으면 하는 모양이었죠. 어차피 애도 없고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래요. 당신도 너무 고지식해. 웃기지 마. 우리 집엔 이혼은 없어. 이미 내 가족이 된 이상 뼈를 묻어야 해.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너 새애기가 봐준다고 했으니 나도 이쯤 하는 거야. 당신도 헛소리 그만해요. 우리 집에서 이혼하는 자식 나오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라고 안 칠 거야.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도 자기 닮은 아이는 봐야죠. 애도 못 가지는데 이제라도 그냥 헤어지라고 하는 게 낫죠. 그건 본인 운명이지. 당신 부추기지 마. 사실 시어머니와 달리 시아버지는 매우 고지식한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 집안의 이혼은 절대 안 될 말이라고 하셨어요. 사업을 하는 집안이었기에 직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고 했고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었죠. 그렇기에 깨진 그릇을 붙여넣듯 저희는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아버님의 바람이었을 뿐 시어머님은 저희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을 알고 오히려 나가 떨어지라는 듯 저를 더욱더 괴롭히기 시작하였답니다. 너 일 끝나고 딸기 좀 사오라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오늘 야근까지 하느라 못 봤어요. 근데 웬 딸기요? 여름에 구하기 힘들 텐데요. 네 동서가 먹고 싶다고 하잖니. 걔 벌써 둘째 가졌단다. 넌 뭐하니? 손윗동서가 돼가지고 창피하지도 않아? 동서가 둘째 임신을 했어요. 축하할 일이네요. 제가 한번 인터넷 서치 좀 해볼게요. 이렇게 벨이 없어서야? 넌 자존심도 없어? 남들 다 하는 임신, 넌 왜 못하냐? 요즘엔 난임도 많아요. 제가 병원 가자고 해도 이 사람이 싫다네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이 뭐 문제 있다는 거야? 임신은 된다며. 그럼 네 문제지. 저도 어머님 볼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동서의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치네요. 네가 애를 못 가지니까 내 아들이 바람이 난 거야. 알겠니? 그이가 바람핀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남자들은 원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거든. 그런데 네가 아이를 못 낳아주니 걔가 한눈을 판 거지. 털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몰라?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시네요. 이럴 때마다 여자는 친정엄마를 잘 보고 데려와야 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엄마를 돕길래 이렇게 몸이 이상해?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사람이라 상처받고 곱는다고요. 그럼 이혼하면 될 거 아냐.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혼이 정답이었지만 이때는 참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이혼이 겁나고 무서웠어요. 네 모든 걸 혼자 안고 언젠가 좋은 일이 올 거야 라며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나날들이었죠. 되지 않은 임신을 내려놓고 난 후 이젠 정말 남편과 단둘이 잘 살아보고 싶었답니다. 남편과 화해를 했고 저에게 잘해주었던 모습이 있었으니 그 모습을 계속 기다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말로만 변했다고 할 뿐 사이가 악화될 때랑 똑같았죠. 친정아빠 생신을 맞이하여 좋은 코스 요리집을 예약해뒀고 당연히 같이 가자는 말에 남편은 저희 아빠 생신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어요. 저에게 아빠라는 의미가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런 행동이 섭섭하더라고요. 오늘 아빠 생신이잖아. 당신 일 끝나고 오면 몇 시 정도 돼? 나 요즘 평가 기간이라 힘든 거 알면서 꼭 그러냐? 아버님 생신은 내년에도 있는데 그냥 이번엔 너 혼자 가. 작년에도 나 혼자 갔잖아. 아빠가 당신 얼굴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나중에 알아서 찾아뵐게. 바빠. 저 역시 입도 떼기 싫었어요. 얼굴 표정 자체가 오만 가지 싫다는 표정을 하는 남편을 보니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저 혼자 동생과 친정아빠를 모시고 식사를 하려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서 또한 저를 늘 무시했던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좋은 날 음식점에서 마주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정 식구들이 옆에 있으니 최대한 웃으면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 형님, 오늘 여기에 식사하러 오신 거예요? 전 둘째 임신 기념으로 어머님이 식사하자고 하셔서요. 니네 아버지가 이런 고급 음식을 드실 줄이나 아시니? 혁이가 얼만데? 그러게요. 형님, 무리하시는 거 아니죠? 식당에서 만난 시어머니와 동서는 저희 아빠가 계신 앞에서 저런 막말을 하였어요. 친정아빠는 민망한 듯 간단한 목례만 하셨고 오히려 동서의 임신을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 속상하더라고요. 아유, 둘째 축하드립니다. 우리 딸도 얼른 사돈어른한테 예쁜 아기 안겨드려야 할 텐데. 그러게요. 몸에 단단히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소식이 없나요? 남들 다 하는 임신이 얘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참나. 제가 면목이 없네요. 그래도 기다린 만큼 예쁜 손주가 태어날 겁니다. 아빠가 괜스레 죄송해하면서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는지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 저 역시 대놓고 따지기 시작하였어요. 한번 입이 터지기 시작하니 제 입 또한 멈출 줄 모르더라고요. 모든 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데 안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지금은 돈을 더 많이 버는데 경력 단절돼도 참 아깝지 않을까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님 아들 빌빌대 때 저는 최연소 팀장도 달았던 거 아시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할 말 많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함부로 무시 마세요. 동서랑 좋은 시간 보내다 가시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아들 승진이 어쩌고 어째? 시어머니는 남편 얘기가 나오자 발끈하셨고 옆에 있는 동서는 저를 참 어이없게도 바라보았어요. 옆에서 아빠와 동생은 저를 말리는 신용까지 했지만 한번 눌릴 바짝 버튼은 도저히 멈춰지지 않았어요. 사실 전 시댁에서야 인정을 못 받는 것이지 회사에서는 나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상사였지만 부서 이동으로 인한 좌천을 당한 상태였고 전 승승장구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님은 제 말을 듣더니 기분이 굉장히 나빠 보이셨답니다. 형님, 말 조심하세요. 밖에 나가 아무리 인정받아도 가정이 평화롭지 않으면 소용있나요? 임신도 못하는 주제에. 그래, 그 흔한 임신 참 안 되네. 근데 동서는 가진 거라곤 임신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고졸 격리 주제에. 제 말에 얼굴이 벌개진 동서였답니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동안 동서가 은근 시어머님을 부추기면서 저를 살살 긁었던 것들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동생과 아빠는 그만하려며 말렸지만 그날만큼은 저 역시 참을 수가 없었죠. 고졸의 격리가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인지라 저도 그 사람을 좀 깎아내린 거죠. 하지만 제 말에 발작 버튼이 열린 동서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였답니다. 그것은 이미 시어머니가 저 몰래 남편이 정리했다는 외도녀와 몇 번째 만남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 말을 저희 아빠가 듣게 되었고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에 아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서방이 외도를 했어? 근데 네가 묻어준 거란 말이야? 어머, 사돈 오늘은 모르셨구나. 죄송해요, 형님. 전 다 아시는 줄 알고. 사실 이미 마음 떠난 남자 붙잡고 사는 게 제일 무의미한 일이잖아요. 형님같이 능력 있으신 분이. 생각 잘해보세요.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부 바람 폈어? 알면서 속아준 거고? 아, 내가 다 설명할게. 이미 정리했다고 했고 다 지나간 일이었어. 제 말에 친정아빠는 분노에 차오른 얼굴이었고 동생마저 길길이 날뛰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놓고 동서와 시어머니는 낄낄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답니다. 모든 일이 벌어졌구나 싶은 게 참 속이 상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 나왔고 전 그날 친정아빠와 동생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장 끝내. 언니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고 살아? 내가 그 여자 절단내줄까? 됐어. 끼리끼리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이놈 가만 안 둔다.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나내다니.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네가 이런 취급받고 살았어. 아빠는 본인이 못나서 저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런 취급을 당했다며 한참이나 우셨고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제가 감추고 있던 것들이 부질없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뻔히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라며 저에게 화를 내셨고 저 역시 마음을 달리 가졌답니다. 그날 아빠는 제 남편을 만나고 오신다고 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아빠는 화가 난 마음에 보도 옆에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그만 사고를 당하시고 말았죠. 아빠, 눈 떠봐. 나잖아. 이렇게 가면 어쩌자는 거야, 어? 나야, 나. 아빠는 끝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중환자실로 가게 되었어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어찌나 죄송하던지 정말 사무치게 슬펐죠.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슬픈 신용을 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어떻게 되신 거야? 이렇게 갑자기 의사는 뭐래? 네가 인간이니? 무슨 말이야. 소식 듣고 나도 놀랬어. 남편은 동서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모르는 눈치였고 당황해했어요. 장인어른 걱정돼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직도 외도녀 정리도 못하고 어머님이랑 여러 번 만났다며. 네가 인간이야? 그래놓고 뻔뻔하게 여길 와? 그거야. 엄마가 하도 대를 이으라니까 그런 거지. 일단 병원이니 아빠만 생각하자라고 생각하며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아빠는 뇌사 판정을 받으셨고 그렇게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를 치르기 전 집에 들러 이것저것 챙겨가려는데 눈물이 나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인생이 허망하다지만 이렇게 늘 옆에서 저를 응원해 주실 것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거든요. 경황도 없고 눈물도 나고 뭐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한 이 상황에서 눈물만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도어락 비밀번호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족같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어요. 그렇게 가버리고 이혼할 줄 알았더니 꼴 좋다. 넌 어째 우리 집에 악연이니?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어차피 남들 사이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 엄마 없이 자란 거 티가 나는 너라네. 정말 싫다. 이제 진짜 우리 아들이랑 끝내. 그이는 얼마나 보고 자란 게 많아서 와이프 두고 바람이나 피는데요. 어머님이야말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이제는 내가 무섭지도 않다는 거지? 네, 오히려 제가 떳떳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어머님이 무섭나요? 보고 배운 것 없는 막대 먹은 것.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그건 안중에도 없이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막말을 하셨고 전 대꾸할 힘도 없이 울고만 있는데 저를 보고 또다시 막말을 하셨죠. 너 그래도 이혼은 안 한다고 했지? 그럼 이 시간에 차라리 시키는 거라도 해라. 지금 그렇게 운다고 돈이 나와? 그 시간에 우리 둘째 임신 때문에 힘드니까 와서 장손이나 챙겨. 내가 팔도 아프고 해서 못 안아주겠으니까 어차피 주말 꼈으니 3일장만 하면 되잖니? 지금 하실 말씀이 고작 애나 보라는 거예요? 너한테 딱인데 왜? 어머님은 저에게 동선에 애나 보라고 하셨고 지금 이 상황에 애보라는 말이 나오는지 참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조카가 좋아하는 간식집이 저희 친정아빠 장례식장 근처이니 저보고 픽업해오라며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저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군요. 저 오늘 모욕 잊지 않을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와중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누군가 전화를 걸었고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사색이 돼버린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곤 표정이 변하셨죠. 얘, 너 지금까지 친엄마 존재 알고 숨긴 거니? 일부러 그런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친정아빠 사망 소식 듣고 오열하는 나에게 조카 간식이나 빨리 사오라며 짜증내던 시모가 갑작스레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 짐을 챙겨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아까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장례식장에 도착해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시댁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죠.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동생을 위로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저희를 예전에 두고 지방으로 가버린 친엄마였어요. 간간히 아빠의 소식을 알고 있던 엄마였고 늘 저희 앞에 나서고 싶었지만 저희의 원망으로 나설 수 없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아빠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아빠는 저희와 엄마를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었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니 더욱더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친엄마는 알고 보니 저희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최대 주주였어요. 아빠와 이혼 후 저희에게 떳떳하게 나타나기 위해 건설 현장 한밭식당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다고 했고 덕분에 주워들은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어요. 돈이 모이면 모이는 대로 부동산 경매를 하였고 큰 돈이 모여 저희 시아버지가 회사를 창립할 때 가장 많은 주식을 샀다고 했죠. 우연히도 이렇게 엮이게 된 친정엄마였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알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아빠 부고 소식에 제일 먼저 엄마가 달려오셨는데 조문 온 시아버지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 동생에게 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 분노에 들끓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저희 시아버지 회사에 화살이 되어 돌아갔고 시아버지를 해임시키 주주총회를 연다고 했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우리 딸 아영아, 그동안 잘 지냈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언니,
엄마야,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른 뭐라고 말 좀 해봐. 손길이 필요할 땐 나타나지도 않더니 다 커서 지금 나타나는 의도가 뭐예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엄마였지만 막상 마주하게 되니 원망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끊어 안았고 심신이 많이 약해져서인지 엄마의 품 안에서 많이 울었어요. 이 모습에 남편은 아차 싶은 얼굴을 하였죠. 장모님, 제가 아영이 남편이에요. 처음 뵙죠. 아영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저 역시 좋네요. 엄마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만 저희 엄마는 동생에게 모든 전말을 들은 후라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면서 뻔뻔하게 남편? 아영 아빠도 따지고 보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니네 집 내가 풍비박산 만들어 놓을 테니 그리 알아. 못된 모자 같으니.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남편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지만 시아버지가 바로 남편을 찾아가 뒤이어 뺨을 날리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장례식장인 만큼 조용히 치르고 싶었고 저희는 일단 이 사건을 묻어두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장례를 다 치룬 뒤 집에 와 이혼 소장을 던지며 짐을 싸자 남편은 그제서야 모든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저를 부여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진짜 미쳤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너한테 이렇게 상처를 줬을까 싶어. 용서는 한 번이면 됐지 2번은 안 참아. 우리 아빠가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하지 않을게. 너 같은 놈한테 끌려다닌 내 죄도 있으니까.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아니, 법정에서나 보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만 해임하지 말아줘. 엄마가 그러는데 아버님도 비자금 장난 아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더라. 그동안 모른 척 했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셔. 그런 말 다 했지 뭐. 어떻게 하면 풀릴까?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냥 나랑만 깨끗이 끝내자. 남편은 그제서야 싹싹 빌었지만 제가 풀릴 리는 만무했고 전 엄마가 하자는 대로 진행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여러 차례 횡령을 시켰던 징적도 있었고 회사를 창업했을 때와는 달리 많이 고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주주총회를 거쳐 시아버지는 해임과 함께 법정 구속이 되셨고 이 일로 시댁은 내리막길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지만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은 것이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고 참 얄궂다고 생각이 들었죠. 제가 아까 피바람이 불었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아버지는 명예가 중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앞두고 홀로 잘못된 생각도 하셨었나 봐요. 모든 게 못난 본인 잘못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국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나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였는데 그 얼굴을 보는데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내가 사과받고 싶었을 땐 막말만 일삼더니 일이 이렇게 돼서야 사과하는 꼴이 참 우스웠거든요. 네 시아버지 구속만 막아줘라. 어떡하라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거야? 어머님은 제 사정 봐주신 적이나 있으세요? 아버님 일은 유감이지만 벌 받으셔야죠. 그리고 저 쉽게 이혼 안 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네 시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 보고도 그러냐?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만해. 어머님 저희 아빠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눈 한 번 깜짝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요. 사과해도 똑같으니 괜한 사과 마세요. 진심 같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애원을 하셨지만 제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가장 큰 벌이인 시아버지가 구속이 되고
횡령으로 축적시킨 부들은 무용지물이 되었죠. 그리고 저와 이혼 소송으로 인해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상간녀 또한 회사 동기였기에 파장은 어마어마했고 결국 상간녀인 동기는 퇴사에 이르게 되었죠. 남편 또한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풍기문란죄로 명예퇴직까지 권유받기에 이르렀어요. 내가 왜 퇴사를 해? 누구 좋으라고. 남편은 퇴사를 튕겼지만 상간녀는 제가 날린 소장 때문인지 본인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해 제 남편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끼리끼리인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아영씨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참았어? 와, 회사 동기 남편이랑 그러고 싶나? 하여튼 얼굴이 진짜 철판이야. 뭐 끼리끼리죠. 전 이제 괜찮아요. 어쩐지 김 과장이랑 아영씨가 진짜 안 어울렸어. 아영씨가 아깝더라. 회사에서는 이미 일파만파 소문이 났기 때문에 모두 저를 보며 한마디씩 위로를 해주었어요. 처음엔 이런 과장들이 불편했지만 어차피 겪게 될 일이었고 내가 잘못한 일은 없으니 떳떳하자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끝끝내 퇴사를 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 내에서 가장 기피하는 물류부서로 이동이 되었어요.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죠. 전 상간녀 소송을 걸 때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어요. 우리 집 이꼴 만들고 위자료 소송까지 해? 와, 너 진짜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 이러려고 참아졌나 보지. 이제 각오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과거가 있는데 우리 엄마 지금 쓰러졌어. 당신 엄마 엇보지. 회사에서도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너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지. 내가 빌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어? 용서 같은 소리 하네. 너무 곱다, 그 단어는.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집안꼴이 이 지경이 되자 그렇게 예쁨 받으려고 했던 동서마저도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형님, 원래 이렇게 모지신 분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니 머리 싸매고 누우셨고 저도 조상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집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웃긴다 동서. 어머님 내에서 이제 건질 게 없어 보이니까 나를 찾아와? 전 원래 형님 편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결혼할 때 굉장히 반대 많이 하신 거 아시잖아요. 형님 마음 잘 알아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됐어. 사과는 진작 했어야지. 형님, 같은 여자끼리 이러시기에요? 아들 낳아줬다고 널 그렇게 떠받드는 네 시어머니랑 이 난관 잘 헤쳐나가봐. 저도 어머님한테 불만 많다니까요. 그래? 난 몰랐네. 고절 격리가 시어머니 눈에 쏙 들려고 날 맨날 물귀신처럼 잡아내려 끄는 줄 알았지? 그건 저도 살아야 해서 그랬어요. 동서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그곳에서 동서를 쫓아내었죠. 그렇게 하고도 동서는 저에게 몇 번이나 문자를 했지만 제가 답을 하지 않자 저에게 욕문자를 날리며 잠수를 탔어요. 결국 시댁은 그 많던 재산이 빚이 되어 돌아갔고 남편은 도저히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기 힘들었는지 결국 퇴사를 하였어요. 동서는 시동생을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그렇게 힘든 시댁을 뒤로 하고 본인들 살 길만 찾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집에서 저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준 건 시아버지셨지만 그래도 시아버지 또한 회사 내 횡령과 더불어 본인의 배만 불렸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결과라고 생각해요. 전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야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언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마. 아빠는 언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래도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네 아빠가 너라면 얼마나 끔찍했는데. 나한테도 종종 네 얘기 많이 했어. 본인 안 닮아서 똑부러지고 똑똑하다고. 동생은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고 친엄마 또한 그래도 그리워한 만큼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답니다. 엄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아빠와 이혼한 것도 아빠의 큰 빚 때문에 등 떠밀려 아빠에게 이혼을 당한 거라고 했어요. 저희를 만나러 오고 싶었지만 빚쟁이들이 엄마까지 뒤쫓는 바람에 저희를 찾아올 생각을 못했다고 했고 악착같이 앞만 보고 살아온 결과 이렇게 되었다고 했죠. 사실 엄마의 말을 들었을 때 혼자의 몸으로 정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게 이해는 가지 않았죠. 아빠는 평생 책임감과 희생이란 단어로 저희를 키우셨기 때문에 엄마의 행동이 100%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찾아와주고 그리워했다고 해주셔서 어렸을 적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 같았어요. 늘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가 잘 살아간다면 아빠는 언제나 기뻐하실 거라는 걸 알아요. 이런 일이 있고 지금은 4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전 회사를 나와 벤처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여동생과 일하고 있어요. 돈 잘 버는 친정엄마한테 돈으로 기대고 싶지 않아 제가 모은 돈과 여동생의 힘을 합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사업에 재능이 있었는지 다행히도 창업하고 적자를 면하고 있네요. 아마 좋은 기운이 저에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리고 1년 전엔 재혼을 하여 지금은 소중한 딸아이를 임신 중인데 이제서야 제 인생이 참 평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에요. 엄마는 어렸을 적 저에게 엄마 역할을 못하셨다고 딸이 태어나면 무조건 키워주시겠다고 하는데 늦었지만 이렇게 옆에 든든한 엄마라도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나날이라고 느낀답니다. 아직도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저희 가족이 아빠 몫까지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소중한 인생을 이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글을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외아들을 가진 내일 모레면 60이 되는 여자입니다. 원래 사람 일은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게 인생사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저도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많다고 할 수 있는 나이다 보니 그런 일을 한두 번 겪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상치 못한 일들은 저를 당황스럽고 덤덤하게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네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살도 잘 붙지 않는 체질에 잔병치레가 잦은 허약한 몸을 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혼 초 젊은 시절 임신을 하는데 꽤나 많은 고생을 했죠.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의 아들을 낳기 전까지 총 3번 아이를 낳는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첫 아이는 첫 아이라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고 두 번째 아이는 불행이 반복되는 느낌이라 충격이 커서 한동안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어요.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와주지 않는 건 허약한 몸을 가진 제 탓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었고 남편은 상처받은 저를 위로해 주느라 남들에게는 달콤한 신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간들이 죄책감과 악몽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다 다 잊고
남편과 둘이서 살아도 행복하겠다 마음을 추스리면서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 다시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 3세번이라고 이번 아이는 절대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최대한 몸을 사리고 외출도 자제해가면서 열심히 몸조리했는데 세 번째 아이마저 임신 막달에 유산이 되었어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신이 내려준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외출까지 줄여가며 몸을 관리했는데 조금만 버텼으면 태어났을 아이의 심장이 갑자기 뛰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땐 제 심장까지 그대로 멈춰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 아이는 유산이 아니라 뱃속에서 갑자기 심장이 멈춘 거라. 정말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은 아이를 낳아야 했어요. 그때의 기억은 정말 지금의 아들을 낳기 전까지 거의 매일 저를 따라다녀서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마저 꺾이게 되었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고 끔찍한 기억에 시달리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은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피임까지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뭐 그렇게까지 했나 싶을 수 있지만 그때 저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우며 사는 삶이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건강한 엄마의 몸이었다면 진작에 태어나고도 남았을 아이들이 제 허약한 몸 때문에 자꾸만 세상 빛도 못 보고 죽어나간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피임을 해서라도 아이가 생기는 걸 막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보,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건강한 아이가 찾아와 줄지. 아니야, 여보. 나 더 이상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봤자 세상 빛도 못 본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자꾸 생각날 것 같아. 그냥 이제 아이 낳는 건 포기할래. 혹시 당신도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라면 이혼해 줄게. 내 몸 상태 때문에 당신 미래까지 바꾸고 싶진 않아. 그때 저는 아이들이 제 몸에서 죽어나갔다는 죄책감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도 남편에겐 큰 상처가 됐을 텐데 그런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걸 보면 말이에요. 사실 힘든 건 저뿐만이 아니었을 텐데 당시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 남편까지 헤아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3번이나 유산하고 나니 제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에 혐오감까지 고개를 들더라고요. 세 번째 아이는 출산을 앞두고 원인도 모른 채 눈을 감은 거라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다 저 때문인 것 같았고 남편도 제가 아니라 다른 건강한 여자를 만났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던 거죠. 그래도 남편은 정말 고맙게도 그렇게 엉망이 된 저를 잘 다독여주고 이해해줬어요. 여보, 난 아이가 갖고 싶긴 했지만 그건 다 당신이 내 아내일 때의 이야기야. 나는 나랑 당신 사이에 아이를 보고 싶고 그 아이를 키우고 싶은 거지. 아이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져야 한다면 아이는 안 가져도 좋아. 애초에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걸. 둘 사이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 준다면야 너무 행복하겠지만 나랑 당신 사이에 아이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질 생각은 절대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준다더니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나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정신 차리고 살고 싶은데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 당분간은 아이가 생긴다 해도 내가 지켜낼 자신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이번에는 아기를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꿈마저 좌절되니까 그냥 이게 내 운명이 아닌 것 같고 이제 포기하라는 계시인 것만 같아. 그래, 다 무슨 말인지 나도 당연히 이해하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나중에 낳더라도 당신이 진심으로 원할 때 다시 갖자. 우선은 당신 몸이나 마음 건강부터 회복하는 게 먼저야. 건강해야 나중에 아이를 낳던 말던 다시 생각이라도 해보지. 안 그래? 맞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계속해서 꺾이는 희망에 본인도 힘들고 지쳤을 텐데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가장 먼저 신경 써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 남편이 어떤 심정일지에 대해서는 헤아려 주기가 힘들었거든요. 말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사실 형식적인 인사였고 마음속으로는 남편은 아이를 유산하거나 직접 몸으로 잃어본 게 아니니 절대 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도 옆 분만실에서 터져나오는 아기 울음소리와는 달리 아기가 나오는 순간의 그 정적과 공기를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은 여태 살아오면서 받은 어떤 상처와도 비교할 수 없었고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안 좋은 날엔 그 꿈을 꿨기 때문에 도저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드니 남편에게 짜증도 늘었고 아마 남편도 그런 저에게 많이 지쳤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관계를 가질 때도 병적으로 피임에 집착을 했고 약까지 챙겨 먹었어요. 여보, 피임약까지는 안 먹으면 안 돼? 그게 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닌 거 알잖아. 제가 피임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은 상처받은 얼굴을 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지만 악몽 같은 3번의 유산을 겪고 나니 임신이라면 지긋지긋하더라고요. 혹여나 또 임신이 되었다가 유산이 된다면 더 이상은 제정신으로 못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자식은 낳지 않는 걸로 하고 병적으로 피임을 했죠. 그런데 참 세상 사는 일이 우스워요. 그렇게 열심히 피임을 했는데 한번 피임약을 깜빡 안 챙기고 남편과 휴가차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여행하느라 즐거운 와중에 약국에 들리고 할 정신이 없어서 설마 이거 가지고 되겠어 란 생각으로 약막 생략한 채로 피임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여행을 다녀와서 한동안 몸 상태가 쎄해서 테스트기를 해보니 2줄이 뜨더라고요. 아, 세상에. 2줄이 뜬 테스트기가 그렇게 반갑지 않았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다시 아이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생활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포기하는 심정이 되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다 피임했잖아. 내 말이 그 말이야. 생길 애들은 어떻게든 생긴다더니 그게 정말인가 봐. 그런 거면 축복 아니야? 한 번만 더 믿고 우리가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동안은 우리가 못해서 아이들이 떠났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다 상처로 돌아와. 당신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나 이번엔 전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조심할 생각이 없어. 그럴 자신도 없고. 아이 때문에 그렇게 조심을 했는데도 떠날 아이는 떠나는 것 보니 그냥 나는 아이가 생길 팔자가 아닌 것 같아. 이번에도 보나마나 애가 쉽게 떠나겠지. 시기가 언제냐의 차이일 뿐. 여보,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이 노력해서 아이 한번 지켜보자. 어? 당신도 누구보다 아이 갖고 싶어 했잖아. 그건 3번이나 유산하기 전 이야기지. 아직도 악몽을 꾸면 죽은 아이를 낳던 그날 꿈을 꿔. 나 진짜 무서워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알겠어.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당신이 낳는 건데 당신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지. 고맙게도 남편은
저의 그런 가시돋친 감정까지도 다 감싸 안아줬어요. 말뿐이라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때 임신과 출산에 관해서는 과하게 예민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말한 것처럼 임산부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심성 없이 다녔어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일도 컨디션이 너무 나쁘지 않은 날은 무리해서 하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가 꽤 잘 버티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다가도 이러다 금방 또 떨어지겠지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임신 막달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막달에 유산한 경험까지 있다 보니 마지막까지도 저는 제가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예정일보다 빨리 산통이 찾아오게 되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날 퇴근을 하다가 엉겹결에 아이를 낳게 됐어요.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세상 밖에 무사히 넣은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고통은 잊혀지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세상에 여보, 너무 수고했어 진짜.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어. 남편도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을 정도로 기뻐했죠. 그렇게 낳은 저희의 자식은 아들이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게 가진 아이다 보니 당연히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전의 아픔들을 통해 배운 건 아무리 혼자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것과 집착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힘들게 낳은 아이치고는 아들을 나름대로 강하게 키웠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아이가 소중했지만 너무 애한테 매달리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남편을 닮아서인지 아들은 큰 걱정할 필요 없이 정말 착한 아이로 컸어요. 그럭저럭 성실하고 자기 할 일도 알아서 척척하는 성향이라 어릴 때부터 딱히 삐딱하게 굴지 않았고 사춘기도 오긴 왔었지만 내버려 두니 금방 지나가더군요. 아들 있는 엄마들은 육아 난이도가 세다고 하는데 크게 공감은 안 되었을 정도로 아들은 순했어요. 남편과 둘이 사는 인생도 나쁘진 않았겠지만 막상 아들을 낳고 보니 아이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하고 단란한 생활을 했네요. 제가 계속 아이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해서인지 별로 부딪힐 일도 없었고 그만큼 아들도 본인이 존중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저희에게 큰 불만 없이 늘 감사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누군데? 미처 예상치 못한 아들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깜짝 놀랐어요. 간간히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들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야 아들이 벌써 그런 나이가 됐다는 게 실감이 됐거든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요. 만난 지 1년 좀 넘었어요. 그래? 네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하니 궁금하네. 한번 인사시켜줘. 네 마음에 들었다니 엄마도 좋긴 하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한번은 봐야지. 네, 그럼 약속 잡아볼게요.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된 예비 며느리는 아들보다 4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솔직히 아들이 본인보다 좀 어린 여자를 만나길 내심 바랬었나 봐요. 아들보다 4살이 많다는 얘기를 듣자 저도 모르게 실망스럽더라고요.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짧은 순간적으로 반응이 튀어나간 모양이었어요. 그 반응을 캐치했는지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울상을 짓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민성이보다 나이가 많아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만나기 전까지는 알려준 게 없어서 동갑이거나 연하이겠거니 생각했거든. 만나보니 워낙 어려 보이기도 하고 해서
미처 생각도 못해서 놀랐던 거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다. 요즘은 연상 연하 커플도 흔하니까 4살 차이가 뭐 대수라고. 너희 둘이 좋으면 됐다. 그쵸, 어머님. 듣던 대로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래, 너희 둘이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살면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지. 다른 건 필요 없으니 행복하기만 살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저희 부부가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을 만큼 힘들게 태어났고 살면서도 크게 속썩이는 일 없이 컸기 때문에 한때 아이 없이 살아갈 각오까지 했었던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좋다고 데려온 여자가 저나 남편 성에 차진 않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일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 될 아이는 나이도 아들보다 4살이나 많았고 직업도 아들네 회사 계약직으로 들어온 사람이었고 집안 형편도 좋지 않은 듯한 데다 화목한 가정도 아닌 듯 했어요.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저희 가족이 워낙 화목하게 지냈어서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는 건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니 그걸 걸고 넘어지면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대로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머님 아버님이랑 민성 씨는 같이 있으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네요. 저도 이런 가족을 갖길 원했어요. 너무 좋아요. 해맑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면 제 아들이 한없이 아깝다가도 금세 마음이 여려져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들이 좋다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다른 여자를 찾아보라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없으니 이만 하면 됐다고 스스로 체면을 걸며 어영부영 며느리를 우리 집 식구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찜찜한 점이 있었어요. 부모님 2분이 예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본 2분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사이가 나쁜 부부의 모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보다 사돈 쪽이 좀 더 먼저 도착해서 예약한 룸에 들어가 계신다고 하길래 서둘러서 상견례 장소에 갔어요. 그런데 룸을 열기 전 안쪽에서 약간 소란스러운 말다툼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보니 사돈댁 부부의 소리인 것 같았어요. 아들도 살짝 당황한 눈치로 문을 열지 못하고 셋이서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말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 쪽에서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말다툼 소리가 잦아들고 나서야 아들이 노크를 했고 저희가 들어가니 그제서야 환하게 웃는 신용을 하시더군요. 들어가면서 사돈댁 표정을 봤는데 너무 어두워 보여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2분 사이가 안 좋다는 건 알고 만난 건데도 막상 제가 그걸 보고 겪으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아까의 싸움 때문인지 함께 식사하는 내내 어두운 얼굴인데 애써 밝은 척 하시려는 게 다 느껴져서 신경이 쓰였어요. 그럼에도 사돈어른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유쾌한 척 식사 자리를 주도하는데 2분이 어떤 연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중간중간 아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좀 무식합니다. 아, 이해들 좀 해주세요. 여자들은 돈 벌어다 주면 고마운 줄 알고 집에서 내조나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면 참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곤란하죠. 제가 30년 넘게 결혼 생각하면서 느낀 점이 딱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아주 제가 교육을 확실히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근히 아내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들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같은 아내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일 뿐더러 자기 딸까지 그렇게 키웠다는 말에 순식간에 예비 며느리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늘 자신감 없어 보이는 태도가 저런 부모 밑에서 커서 그랬나 싶더라고요. 사돈댁도 계속해서 그런 말이 이어지는데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억지 웃음을 몇 번 지는 게 전부였어요. 불편하고 어색한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가족은 다 같은 걸 느꼈는지 차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이 먼저 아들한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꼭 저런 집안에 장가를 가야겠니? 끝자락이긴 해도 아직 넌 20대고 다른 좋은 여자들을 더 많이 만나보고 결혼해도 될 것 같은데. 저도 누나한테 가끔 들어서 집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일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어떻게 이제 와서 결혼을 물러요? 저랑 결혼한다고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좋아하던 사람인데. 부모님 사이까지는 자식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괜히 저런 집안이랑 엮여서 좋을 게 없어 보여서 그래. 사돈댁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거 보지 않았니? 장인 될 사람이 기가 너무 세서 괜히 너한테까지 피해 입힐까 봐 걱정이다. 저도 그 부분은 걱정 많이 했었는데 인사드리러 갔을 땐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엄마 아빠도 보셨잖아요. 저 치켜 세워주시고 예뻐하시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야 그렇지만 저도 한마디 거들려다 관뒀어요. 아들 눈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심정이 뭔지 알 것도 같아서 더 이상은 아들을 설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저 저런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이라 아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그게 걱정이 됐던 건데 오래 만나도 아들이 더 오래 만나봤으니 스스로 무례한 판단은 안 했을 거라고 막연히 믿어보기로 했죠.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누굴 데려왔어도 제 성에 차진 않았을 테니 본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랑 결혼시키는 게 그나마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 이후로 마음은 찜찜했지만 결혼 준비는 별다른 트러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상견례 이후로는 이렇다 할 큰 문제가 없어서 막상 결혼식 날이 되니 걱정했던 마음은 날아가고 마냥 감동적이기만 하더라고요. 화사한 며느리 모습도 보기 좋았고 그날만큼은 사돈네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끝에 아들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보내고 나니 집이 허전하긴 했지만 인생의 큰 숙제를 하나 끝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엄마, 저희 아이 생겼어요. 경사도 겹쳐서 올 땐 겹쳐서 온다더니 결혼한 지 3개월쯤 됐을 때 아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둘만 보내는 신혼기간도 중요하게 여겨서 결혼하고 1년 정도는 피임하면서 지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아들 부부는 그런 욕심은 딱히 없었는지 바로 임신 소식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솔직히 할머니 된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기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바로 아이를 가진 거 아닌가 걱정도 들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생긴 건 아니니? 둘은 신혼 안 보내도 괜찮아? 여행도 잘 다녀왔는데요 뭐. 솔직히 전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내가 너무 기뻐해서요. 나이 때문에 임신이 바로 안 될까봐 맨날 힘들어 했었거든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빨리 낳아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한다나요?
하긴 그렇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몸 회복도 빠르고 고생도 덜하지. 잘 생각했네. 옆에서 잘 챙겨줘라.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잘해줘야 평생 원망 안 듣고 사이 좋게 지낸다?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괜한 걱정이 들어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아들이 워낙 다정다감한 성격에 세심한 스타일이라 큰 걱정은 없었어요. 아들이라면 자기 아내 서운하게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워낙에 가정에 애착도 있고 책임감도 넘쳤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가지고 나니 아들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지 임신한 아내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원래는 만날 때마다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서로를 보던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알게 모르게 냉담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아들 부부 사이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임신도 한마당에 저러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며느라, 요즘 컨디션은 좀 어떠니? 아, 어머님, 보시다시피 막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홀몸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 배도 불러오기 시작했는데 힘들 때지. 상우는 잘해주지? 저야 아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니 혹시나 싶어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눈빛이 경계하듯 확 바뀌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의도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걸 원하세요? 갑자기 공격적인 태도로 물어서 솔직히 저도 좀 당황을 했어요. 그렇지. 너희 상태가 나한테도 중요한 거잖니? 아니, TV에 보면 꼭 물어봐 놓고 그걸로 꼬투리 잡아서 며느리 혼내는 시어머니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어서 시댁 가서는 무슨 말이든 조심하라는 분위기고요. 어머님은 안 그러시겠죠? 어디서 뭘 보고 온 건지는 몰라도 그냥 아들이 잘해주는지 물어봤을 뿐인데 그렇게 나를 세우며 이야기하니 저도 살짝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럼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이 잘해주는지 어쩐지 물어보지도 않아? 이건 시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임신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남편이 잘해주고 있나 걱정이 들어서 물은 거다. 요즘 시댁 나쁘게만 말하는 방송이 많긴 하고 그게 다 우리 때 비일비재했던 일이긴 하지만 너 때는 좀 다르지 않겠니? 나도 괜히 니네가 잘 사는데 트집 잡아서 며느리 괴롭힐 생각은 조금도 없다. 저도 사람인지라 필요 이상의 경계를 받으니 억울하고 살짝 화도 나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가만히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던 며느리가 그제서야 안심하는 척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저 사실 결혼하면서 시댁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께서 남편 낳으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더 애틋하시다고. 좋게 보면 화목한 거지만 보통 그런 집안이 며느리는 평생 외부인 취급만 하면서 무시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안 그러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나도 쓸데없이 며느리 갈구면서 자식들이랑 사이 벌어지고 싶진 않아. 하나뿐인 자식 둘이 잘 살았으면 됐지. 내가 괜히 끼어들어서 감놔라 배놔라 하면 좋았던 사이도 망가진다. 난 그럴 생각 없으니 마음 놓고 얘기해도 된다. 혹시 아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아들한테 한 소리 하려고 물어본 거야. 어머, 정말요, 어머님? 그럼 저야 너무 감사하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전 부모님 사이가 나빠서 이런 일이 생겨도 어디 말씀드리고 조언 구할 어른이 없었거든요. 실은 요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입도 터지고 가끔 아프기까지 한데 남편이 너무 그걸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생리통이 뭔지도 모르는 남자한테 뭘 바라겠냐 싶긴 하다만 그래도
저는 부부가 합심해서 아이를 낳는 거면 어느 정도 남편도 산모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출산 고통을 남자들도 체험할 수 있대요. 그걸 좀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관심 없는 얼굴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때가 한참 TV에서 유명 연예인 부부가 만삭 수트를 입고 출산 진통을 체험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그걸 해보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한 모양이었어요. 임신한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긴 해도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들 가진 엄마로서 굳이 그런 것까지 꼭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 가졌을 때 남편한테 이런저런 이유들로 많이 속상했지만 저희 때 저런 체험이 있었어도 굳이 시켜보진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있으니 제가 맞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요. 우선은 아들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라서 며느리를 달래보기로 했어요. 그게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서운한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남자들 입장에선 사서 아파야 하는 건데 그걸 해보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타이르듯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안 된 건지 며느리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더군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왜 저한테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애 낳는 건 전데 잠깐 아프고 마는 거 안 해보겠다는 남편이 이기적인 건 맞지 않나요? 겨우 마음 열고 털어놨는데 그렇게 반응하시면 그냥 어머님은 아들 편인 거 확인 사살 시켜주시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뭐가 돼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쏘아붙이기에 저도 욱해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이었어요. 임신한 몸에 한창 예민할 땐데 그냥 편들어줄 걸 괜한 이야기를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 내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아들한테는 내가 한 소리 해주마. 나도 임신했을 때 너처럼 서운했던 적이 많은데 그 시절 생각을 못하고. 울지 말렴. 뱃속의 아기도 엄마 온다고 놀라겠다.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괜히 며느리 대하기가 조심스럽고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출산을 하고 나면 좀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며느리가 제 앞에서 서럽다는 듯 목 놓아 운 게 저한테도 꽤 충격이었는지 매사 조심스럽게 대하게 됐어요. 어차피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시댁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라고 하니 저도 더 이상 다가갈 생각은 안 했죠. 그게 아들이 더 잘 사는 길이라 믿었어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아들 집에 몇 번 갔는데 집이 너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아들만 불러다가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독박 육아한다고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아이만 돌보고 있으니 오직 답답하고 정신이 없으면 저럴까 싶어서요. 너는 좀 이럴 때 남편이 알아서 집 좀 치워주고 하면 어디가 덧나니? 너도 퇴근하고 집 오면 힘든 건 알겠지만 하루 종일 말도 안 통하는 애기랑 집에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오히려 나아. 그러니 아내 고마운 줄 알고 집 같은 건 시간 있을 때 좀 치워주고 그래. 아 진짜 저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 입장에선 염려스러워서 한 말이었지만 아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였을 뿐인지 갑자기 소리를 획 지르더군요. 아들을 키우면서 본체 선청이 순했던지라 언성 한번 높이는 걸 들어본 적이 없던 앤데 특히나 다 커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처음이라 저도 심장이 철렁했어요. 너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엄마가 못할 소리라도 했어? 그게 아니라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요.
남편들이 하는 노력이랑 아내한테 와 닿는 건 다를 수 있어서 하는 소리야. 눈에 보이는 것만이라도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운데. 다 치웠다고요, 엄마? 제가 언제 집 한번 어지르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맨날 퇴근하고 와서 집 치워도 어질러져 있는데 저보고 뭘 어쩌라고요? 처음에는 아들이 제게 불만이 있어 투정 부리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감정이 상해 아들과 크게 싸웠죠. 그런데 한참 뒤에 아들이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날은 죄송했어요, 엄마. 저도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사실은 아내가 자꾸만 택배를 시켜요. 처음에는 밖에 못 나가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쇼핑을 하는 것 같아서 내버려 뒀는데 점점 심해져요. 맨날 집에는 뜯지도 않은 택배 박스만 한가득이고 아무리 치워도 물건이 많아서 집에 둘 곳도 없고 그것도 엄마 온다고 힘들어서 열심히 치워놓은 건데 엄마 눈에는 물건들 쌓아놓은 걸로 보여서 잔소리한 것 같아서 순간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뭐? 그럼 택배를 그만 시키게 하던가 정리를 시키던가 이야기를 해보지. 왜 그걸 그러고 놔뒀어? 얘기해봤죠. 근데 저는 독박 육아를 안 해봐서 그 마음을 모른다는데 제가 거기서 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저요, 일하는 시간 빼고는 집에 바로 와서 아내 쉬게 하고 아이 보고 집안일 해요. 저 앉아서 일하는 동안 아내는 힘들었겠거니 싶어서 퇴근한 순간부터는 아내는 들어가서 쉬게끔 해요.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는 뭐 하나 안 해주면 자기 마음 모른다면서 울고.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은 건데 솔직히 좀 힘들어요, 엄마. 그동안 묵묵한 척, 제 앞에서는 행복했던 척, 해왔던 아들이 담아두었던 감정을 쏟아놓자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동안 내 자식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며느리 편만 열심히 들었어요. 며느리 편을 들어주는 게 제 아들을 위한 길인 줄로만 알고요. 그런데 그게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느낌이 딱 왔어요. 제 앞에서 목 놓아 울고 더 이상 제가 본인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게 했듯 아들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썼을 거라는 걸요. 문득 상견례 때 봤던 사돈어른이 생각이 났는데 아들 부부의 모습이 사돈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문득 깨달았어요. 사돈댁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화법을 쓰며 무시하던 사돈과 그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던 사돈댁이요. 생각해보니 며느리도 그런 화법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은 개입 안 하고 손 놓고 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자식 부부 일에 관여하는 거 아니라지만 제가 아들한테 한 소리 한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정말 사진으로 찍어서 어디 보내보면 TV 프로에도 올라올 정도로 좁은 집에 물건이 쌓여 있고 아이 눕힐 공간만 겨우 있는 정도였어요. 손주도 면역력이 좋지도 않은 아기인데 아기 있는 집에서 그렇게 집 위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죠. 이러다 손주 건강도 잃고 내 아들 정신건강도 잃겠다 싶어 다시 며느리를 찾아갔어요. 분명 미리 말을 하고 갔음에도 며느리의 차림새를 보니 문득 알겠더군요. 저 또한 며느리한테 어느 정도 기들어져 있다는 사실을요. 아무리 애엄마고 정신이 없어도 시어머니가 온다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지 않나요? 제가 본 며느리는 며칠을 안 감았는지 떡진머리를 대충 틀어 올려 묶고 다 늘어난 검은 티에 추리링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것 또한 아이를 키우니 그럴 수 있다며 눈 감아주던 것 중 하나지만 며느리가 저를 편해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죠. 너는 시부모가 왔는데도 꼴이. 애 키운다고 네 100번 이해해보려고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네? 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무슨 말씀이세요?
이야기 다 들었다. 나는 너희 집에 올 때마다 집이 개판이길래 아들이 집안일에는 손도 안 대는 줄 알고 아들만 주구장창 잔소리했었는데 그러더라. 출근한 시간 외에는 다 본인이 일한다고. 그럼 너도 아들이 애 봐주는 중에는 좀 택배도 치우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봐봐. 지난주에 내가 왔을 때도 저 택배가 저기 그대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뜯을 거면 왜 산 거야? 돈이 썩어 나는 것도 아니고. 소비를 줄이든 샀으면 잘 치우든 둘 중 하나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동안 네가 힘든 줄 알고 올 때마다 청소해주고 갔는데 애 생각은 안 하니? 아기가 면역력도 안 좋은데 이런 환경에서 키우면 어떻게 해? 아니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안 하시던 시짜짓을 하세요? 뭐라고? 시짜짓? 네, 그럼 이게 시짜짓이지 뭐예요? 시짜짓은 괜한 핑계거리 만들어서 뭐라고 하는 게 시짜짓이지. 나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시짜짓이야? 시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짜짓이에요. 예쁜 손주 낳아서 안겨드리고 아들이랑 잘 살아주면 그게 최고의 며느리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으세요? 내가 너한테 바라기는 뭘 바랬다는 거야? 기본은 하고 살아야지. 나도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집을 어디 사진 찍어서 보내봐라. 다들 경악하지. 아, 정말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다 와이프랑 이혼하는 거예요. 외아들이고 늦둥이일 때부터 불길하다 싶더니만 그렇게 저 위하는 척 하시길래 어머님은 좀 다르실 줄 알았더니 결국 시짜는 시짜네요. 너 자꾸 시짜지짜 할 거야? 도저히 반성할 생각은 없어? 제가 반성을 왜 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결제하는 순간에는 육아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뭐 어떡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생활이 쪼들리면 남편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벌어올 생각을 해야죠. 저한테 자꾸 돈 쓴다고 구박할 게 아니라요. 뭐라고? 며느리와 오랜만에 언성 높여가며 대화를 하다 보니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와 싸움이 불을 붙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소리들을 했을 거라는 걸요. 이런 식으로 아들 기를 죽여가며 집안은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애를 키웠다고 생각하니 화가 울컥 올랐어요. 겨우 진정시키려고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불을 지른 건 며느리의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참나,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시고 저를 구박하러 달려오시다니. 어머님도 결국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시어머니네요. 그럴 거면 혼자 고생한 척은 왜 하셨어요? 차라리 대놓고 하세요. 안 하는 척 하는 거보단 그냥 본인이 시짜짓 하신다는 거 인정하고 마음껏 하시는 게 차라리 보기 좋을 것 같네요. 그래? 그럼 내가 제대로 된 시짜짓 한번 보여주마. 비아냥대면서 말하는데 순간 눈이 확 돌더라고요. 이게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그러나 싶어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택배 박스 쌓아놓은 곳으로 가서 택배 상자를 집안 곳곳에 흐트러지게 던져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탁상 스탠드가 넘어지기도 하고 물이 엎질러지기도 했죠. 집안은 더 난장판이 됐어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지 몰라서 물어? 나 지금 제대로 된 시짜짓이 뭔지 보여주려고 그런다. 네가 아무리 더러워도 이 정도 개판난 집에서 며칠이나 버티겠니? 네 손으로 스스로 이거 다 치울 때까지 난 내 아들이랑 손주 이 집안에 못 보낸다. 그러니까 너 혼자 이 집 다 치울 때까지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뭐라고요? 어머님. 저는 그 길로 아들에게 전화해 손주를 데려오게 시켰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며느리가 그 집을 다 치워서 사진을 보내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저희 집에서 생활하라고 했죠.
아들은 머뭇대는 것 같았지만 제가 불같이 화를 내니 제 말을 못 이긴 척 들어주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이혼한 애만에 협박까지 했지만 오히려 이혼하면 좋다는 태도를 취하자 곧바로 협박은 그만두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나 황소고집인지 그 집을 다 치우는데 2주나 걸려서는 그제야 연락을 하더라고요. 다 치웠으니 애는 보게 해달라면서요. 저는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는 게 눈에 띄면 영영 아들과 손주 못 볼 줄 알라고 했죠. 시자짓은 이 정도는 되어야 시자짓이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더한 시자짓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잘해줄 때 서로 잘하자. 알겠니? 네, 어머님. 결국 며느리는 혼자 고립된 기간 동안 꽤 무서웠는지 고분고분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게 잘해줄 때 그냥 감사히 살면 존중받았을 것을 왜 괜히 건방진 소리 해가며 사람 자존심을 깎으려다 도리어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 요즘 젊은 며느리들도 무섭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새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꼼짝 못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지만 세상이 변해도 아닌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연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시건방진 소리를 하며 자기 할 도리를 안 하는 며느리가 있다면 참된 시자맛이 어떤 건지 한 번쯤은 따끔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속으로 끙끙 앓고 마음에 안 드는 걸 애써 눈 감아주며 서로 불편해지는 것보단 지를 땐 지르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